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아침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국방 4인방이 서울에 이제 어제 오늘 다 와서 한미 양국 간에 가장 중요한 군사회의를 합니다.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가 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장관 당연히 참석하고요, 합참의장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사령관 참석합니다. 에이브럼스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도 당연히 참석을 하죠. 이렇게 전례 없이 미 국방 최고의 4인방이 우리 한국을 찾게 되는데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것도 제 기억에요. 제 기억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4인방이 동시에 방한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은, 특히 지금 현재같이 구한말 이후로 우리 안보 상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해서 가장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반해가지고 한미 군사관계는요, 역대 이래 최고의 그 다음에 나쁜 아주 그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 상황에 몰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지소미아, 그 다음에 방위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 미국 워싱턴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전해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방위비 협상, 물론 미국이 정말 너무나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액수, 지금 1조 원 내고 있는데 5조 원 가까이 돈을 내라고 그러니 이거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새로운 항목까지 신설해가지고, 즉 현재 인건비, 그 다음에 건설비, 군수지원비, 이 세 가지만 우리 한국이 분담하게 돼 있는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항목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우리한테 보내주는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 본토에 있는 부대를 어떻게 됐든 간에 훈련시키는 비용, 또 순환 배치하는 비용,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새로운 항목 신설하는 것도 이 한미 양국 정부 간에 잘 협의해서 처리해야 되지만, 그 액수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또는 우리 외교 당국에서 이러한 엄청난 방위비 압박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수용하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소미아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현 우리 청와대도 일본이 먼저 입장을 바꾼다, 즉 수출 규제 압박을 일본이 먼저 풀지 않으면 우리는 지소미아는 원칙대로 그냥 간다, 이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이 한반도 안보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정의용 실장이라는 양반이 국회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 얘기했잖아요. 국회와 그 다음에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그거 한미 동맹관계와 영향도 없는 것이고, 큰 우리 안보를 위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면에는 바로 티사라고 하는 별도의 정보 공유 약정 문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한미일 3개국 간에 있는 티사인데, 지소미아하고는 근본을 달리해요. 이 티사는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만 다룰 수 있습니다. 정보 교류의 대상에. 그 다음에 이 티사는 꼭 미국을 거쳐야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사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볼 적에는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는 신속해야 되거든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정보는 죽은 정보예요. 적시성, 정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를 미국의 강력한 설득과 종용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맺은 게 지소미아예요. 그래서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이러한 전략 계속 고도화되고 김정은이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에 말하자면 긴박한 상황에서도 제때 작동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소미아 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측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지금 트럼프가 가장 중시하는 정책이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팽창시키지 못하게, 그리고 외교적으로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역점 정책이죠. 이런 정책에 있어서도 지소미아가 갖고 있는 군사적 외교적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먼저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사실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현 정부가 이 화해지우재단 이거 없애버렸잖아요. 위안부 문제 합의한 거 박근혜 정부 때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법부가 내리도록 방관했어요. 정부 의견을 당연히 줬어야죠. 이거는 사법농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을 하기 전에 국무부에서 반드시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개별 배상권은 없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취지를 그렇게 받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없애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외교적으로 볼 때 미국 정부 안에서 특히 공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정권은 절대로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내 분위기는 만약에 지소미아를 원칙대로 그냥 파기할 경우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무부가 또 국방부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백악관이 직접 나서겠다. 그래가지고요.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에 성명 하나, 완전히 파탄 국면으로 가는. 그 다음에 하나는 지소미아가 유지될 경우에 내놓을 수 있는 성명 2개 문안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심각한데 현 정부만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외교에 대한 무능과 무지 그리고 무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 준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당히 백악관이 직접 한미 안보 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심각한 성명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현직 고위 국방 당국자들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준비하고 있고 성명을 현재 다양한 형태로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한미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의 포럼이 만들어졌는데 이 포럼에서 일제히 이 전직 장군들이 다 지소미아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고 현 대한민국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에서는 이제 이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방금 우리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꼼짝달싹 안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소 분위기를 조금 살피는 방향으로 일단 원칙은 예정대로 그냥 종료하는 건데 그 사이에 일본의 변화가 있으면 유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높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번에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사이에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만들자 했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특정 기간 유예하는 제3의 방안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까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검토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저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그러한 입장으로 청와대가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에스포 장관이 내일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로 예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청와대 입장을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께 신속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